안녕하세요, 류가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천합니다. 예, 오늘은 트리트먼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게 시놉시스와 트리트먼트의 차이가 뭐냐. 분량의 차이죠.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류가 작가님이 해주실 겁니다. 네. 이제 시놉시스는 내용을 쓴다고 해야 되고, 저는 트리트먼트는 장면을 쓴다고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시놉시스에서 뭐 주인공이 뭐 여자친구와 뭐 카페에서 만나서 싸우는 내용을 썼을 때 그걸 이미지적으로 장면을 상상해야 되죠. 네, 장면을 상상하는 것들을 써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트리트먼트를 쓸 때 그것들이 기록이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체적인 장소나 상황 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죠? 네네. 저도 트리트먼트를 쓸 때 그 점이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놉시스가 우리가 처음에 했던 기획이나 구상 쪽에 좀 더 가깝다면은 그쪽 편에 붙어 있다면 트리트먼트는 대본 쪽에 좀 더 붙어 있는 똑같은 줄거리지만 맞아요. 저는 그렇게 나누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말씀을 드렸던 게 캐릭터 구상을 시놉시스 단계에서 끝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트리트먼트는 우리가 대본에서 나오는 딱 그 장면들을 줄글로서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초 작업이기 때문에 네네. 뭐 캐릭터를 따로 할애할 부분이 없다 그렇게 제가 저번에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네. 트리트먼트는 우리가 대본을 쓰기 직전에 쓰는 그 대본의 초안이랄까요? 그런 느낌으로 좀 접근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씬 넘버를 매기고 또 좀 더 정확한 단계들을 해서 뭐 씬 리스트를 짜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의 초기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접근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신호비의 내용이 뭐 선우가 성적표를 받고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아파트 앞에서 방황한다 이렇게 썼다면 트리트먼트에는 정확히 구체적인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써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호를 쓸 때는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문장으로 내용 같은 걸 적당히 얼머부리고 넘어갈 수 있지만 트리트먼트에서는 그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적어도 시퀀스 단위로는 네. 구획을 좀 나누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여기서 또 시퀀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많이 물어보잖아요. 시퀀스와 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개의 씬들이 모여서 네. 어떤 한 덩어리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하나의 시퀀스입니다. 네. 기생충 오프닝 시퀀스를 보면은 이 송강호의 이제 집에 뭐 핸드폰이 안 터져서 뭐 이제 뭐 어떻게 하나 막 고민하다가 뭐 이제 옆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그 피자 박스 그 알바 자리를 찾아서 피자 박스를 접고 또 아빠가 망친 피자 박스 때문에 돈을 얼마 못 받고 가족끼리 회식하는데 아들 친구가 와서 아들 친구는 또 아들에게 과일을 소개시켜주고 또 PC방에서 딸은 아들의 대학 졸업장을 위조하고 또 이제 과외를 면접을 보러 아들이 나가는 장면에서 이제 아버지가 야 아들아 넌 계획이 다 있구나 뭐 이런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피소드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아까 전창호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야기의 그 시퀀스 안에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처음과 끝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중요한 건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장면화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또 쓰다 보면서 엄청 늘어나요, 분량이. 네네.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은 접근법일까? 혹시 뭐 전찬호 작가님만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 해서요.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기획이나 구상을 하는 단계 그리고 시놉시스에서 그 내용을 기승전결을 풀어내는 단계를 거치면은 이것이 어쨌든 영화 대본이라는 것으로 이제 쓰려면은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장면화라는 게 필요한데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당연히 이제 굉장히 힘들고 지난하죠.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쉽게 한다라는 접근보다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트리트먼트를 쓰고 그것을 대본을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이 제작에 들어간다면 콘티를 그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장면들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만약에 신업 단계에서 우리가 이걸 바로 찍게 된다면 굉장히 뭐랄까요? 준비가 안 된 어떤 영상물이 되겠죠. 네네. 근데 이것들을 트리트먼트, 그다음에 씬리스트, 이제 씬을 쪼개서 씬리스트, 그다음에 그것들을 또 한 씬 한 씬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본 안에 또 내용과는 좀 별개로 어떤 미장센들을 넣는다라든지 뭐 몽타주를 구현한다든지 등등등 그런 과정들을 다 개별적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것들을 밟아 나가야지만 성공적인 장면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면화의 왕도를 찾는 것 이전에 네네. 어떤 당장 시놉시스를 대본으로 옮긴다라고 한다면은 장면화가 어렵겠죠. 네. 이것들을 씬을 나눠가지고 내가 이걸 구체적으로 이 씬 내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눈에 보이듯이 그려낸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울 텐데 이것들을 트리트먼트, 대본, 그리고 제작에 들어간다면 아까처럼 뭐 콘티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밟아 나가야지만 성공적인 이제 영상화, 장면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트리트먼트가 좀 분량이 많고 시놉시스와 크게 차이를 모르겠고 길게 쓴 시놉시스와 트리트먼트의 차이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트리트먼트 단계를 건너뛰고 그냥 내가 줄 걸로 풀어낸 구상을 줄 걸로 풀어낸 시놉시스에서 바로 대본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당장 씬을 쪼개고 대본의 지문을 쓰는 순간부터 뭔가 막히고 버벅거리고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 한 단계 더 늘어나고 이런 네.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트리트먼트를 안 쓰고 만약에 시놉에서 시나리오 바로 넘어가면 대본으로 바로 넘어가면 일단 저는 가장 위험한 게 밸런스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 맞아요. 그 시놉시스와 트리트먼트의 가장 큰 차이 그리고 아까 시퀀스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었던 거랑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시퀀스가 중요한 것은 시퀀스가 한 시퀀스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극 내에서 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뭐 시퀀스 뭐 우리가 뭐 보통 8개 뭐 10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시퀀스는 어떤 의미 단위로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퀀스가 의미 단위로서 이 극의 전체적인 스토리 내에서 목적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퀀스는 뭐 소위 셋업, 후킹, 뭐 주인공의 소개, 네. 뭐 등등 사건의 첫 번째 발생, 두 번째 시퀀스는 뭐 그런 식으로 각각의 목적이 있는 이야기들을 몇 개로 쪼개서 네. 각각의 시퀀스를 일정한 목적을 다 주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시퀀스를 만들어 놓지 않고 우리가 네. 시놉에서 그대로 가게 된다면은 뭔가 셋업이 늘어질 수 있다거나 네. 혹은 셋업에서 제대로 후킹이 걸리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뭔가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얘기가 좀 산만해지고 어느 부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특히 이제 지망생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앞부분이 길어지고 뒷부분이 짧아지는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네. 시놉시스에서 트리트먼트로 넘어갈 때 바로 쓰는 것보다 저는 시퀀스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는 걸 추천하거든요. 네, 그 리스트에는 물론 이제 한 단락마다 그 한 에피소드마다 그 내용들이 그 장면들이 채워져 있고 또 그것들이 이제 구분되니까 또 구분해 놓으면은 또 편집도 가능하잖아요. 이게 좀 앞으로 더 가면 좋을 텐데 하면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좀 한눈에 전체적인 시퀀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트리트먼트를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 아까 작가님이 말한 그 쪼갠다라는 게 저는 되게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구상할 때 그거를 플롯 포인트로 쪼개서 그 내용을 적어놓는 게 시놉시스라면 또 그 각 포인트마다 그것들을 장면화해서 에피소드로 묶어가지고 그걸 또 구분하게 쪼개는 작업이 시퀀스 리스트고 네. 네, 또 그 시퀀스 리스트에서 트리트먼트를 쓴 다음에 또 그 트리트먼트에서
씬으로 쪼개는 게 씬리스트고, 네, 그쵸? 그거를 그대로 옮기면 대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씬리스트에서 대본으로 옮길 때도 사실 음,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그쵸? 생각했던 것만큼 뭐가 안 나오고 음, 이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든 과정들, 트리트먼트를 포함한 과정들이 의미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 이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트리트먼트를 안 쓰게 된다면 음, 더 많은 문제들이 더 생기게 돼요. 네네, 이것들을 정말 성실히 밟아 나가야지만 대본을 완전 대본 이제 우리가 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걸 그냥 대본으로만 풀어내겠다 해도 해도 대본을 쓸 때는 또 이걸 대본으로 쓰기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 라는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정말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것이 트리트먼트, 시퀀스 리스트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 한마디로 단계를 차근차근 밟지 않으면 여러분 시나리오를 써도 결국에는 다 모든 걸 버려야 되는, 모든 걸 또 수정해야 되는 무한 수정 지옥에 빠지는 게 아닌가. 뭐 저도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네, 맞죠. 모두가 경험하고 있죠. 끔찍해요. 모두가 그 속에 한 발을 담고 있습니다. 네, 끔찍. 맞아요. 끔찍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또 그 전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이. 근데 이제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시놉시스를 트리트먼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까 장면화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뭐 장면을 묘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전찬 작가님은 네,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말은 이렇게 굉장히 성실하게 해야 한다, 장면을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트리트먼트를 사실 약간 북 가는 대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약간 핑계를 대자면은 음, 분명히 신호에선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대본에서 구현하고 싶은 어떤 분위기라는 게 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본에 이 장면을 쓸 때는 내가 상당히 슬프게 써야 한다, 혹은 내가 웃기게 써야 한다, 내가 남주가 멋있게 드러나야 한다, 뭐 혹은 되게 로맨틱하게 장면이 붙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바로치고 로맨틱하게라고 써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네. 트리트먼트에서 최대한 그런 분위기를 구현을 하려고 소설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한 그런 식의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글을 쓴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웃긴 장면에서 정말 농담도 많이 적고 네. 이것이 영상하고 안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조금 분위기나 톤들을 잡아 나가는데 트리트먼트를 일단 활용을 하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장면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구체적인 장소나 구체적인 시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적을 수도 있고요. 네. 아까 말했지만 저는 염두에 두고 씁니다. 그런 네. 것들을. 그러니까 네. 여기서 신들이 이렇게 쪼개지겠구나. 이렇게 쪼개야겠다. 그리고 이들의 동선은 대략 이 정도가 되겠구나. 등등등도 저는 트리트먼트를 쓸 때 신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썼죠. 이제 그냥 네네. 내용만 쭉쭉 그쵸. 이어나가는 건데 네네. 하지만 트리트먼트를 쓸 때는 어느 정도 그 트리트먼트를 보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는 좀 이제 구상을 해놓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면화도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장면에 내가 반드시 넣어야 되는 어떤 톤과 분위기 등등도 제가 어떻게든 트리트먼트 안에 녹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들을 나중에 또 어쨌든 다른 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이것이 네네. 실제 제작이 되든 공모전이든 그러면은 그것이 꼭 대본에 들어가는 문장들, 내용들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서의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작가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림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이 최대한 줄 수 있게.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재밌는 거는 이 스토리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거꾸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장면을 먼저 생각하시고 네. 네, 시놉시스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 이런 장면 써보고 싶어.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로 한글 프로그램을 깔고 일신부터 쓰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거든요.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장면들을 연결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을 거꾸로 하는 거죠. 예. 씬을 먼저 쓰고
네. 또 나중에 공모전 낼 때는 그걸 모아서 트리트먼트로 만들고 네네. 또 그 트리트먼트를 줄여서 시놉시스로 쓰고 또 그 시놉시스를 줄여서 로그라인으로 거꾸로 가시는데 절대 그 방법이 좋지 않다. 큰일 난다. 맞습니다. 네. 다 없어질 신이 되는 네, 것이죠. 맞아요. 예. 굉장히 시간 그러니까 낭비하게 되는 거죠. 예. 네, 저도 이제 지금 우리 합평하시는 지망생, 수강생들의 이제 단막극 같은 것들을 쭉 보면서 아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신들이 네. 쭉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네네. 중후반부 가면 그런 신들이 더 몰리거든요. 왜냐면은 초반은 어쨌든 계속 구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중후반부 가면 이제 어떤 내가 이제 구상했던 것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이야기들이 진행되니까 거기서는 신들이 의미가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신들이 뜨문뜨문 나오거나 혹은 터너 페이지에 걸쳐서 그런 신들이 쭉 나오죠. 이제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에 힘이 떨어졌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읽는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초반에 내가 무엇을 써야 할지 되게 명확히 해주고 가야 돼요. 네네. 명확히 해주고 가도 사실 그런 신들이 나오고 나중에 힘들어지고 하는데 명확히 해주기조차 하지 않는다면은 네네. 정말 100번 쓰면 100번 정말 거의 모든 경우에서 절반 이상 썼을 때 이제 내가 쓰는 신들이 각각 역할 없이 이제 저마다 그냥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네.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트리트먼트를 어떻게 쓸까 이제 특히 가장 처음 트리트먼트를 써보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퀀스 리스트를 먼저 써보시고 또 자기 작업에 시퀀스 리스트를 쓰기보다 저는 추천하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의 시퀀스 리스트를 한번 써보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트리트먼트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업까지는 뭔가 좀 소위 예술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것이 트리트먼트와 대본을 쓰려면은 거기서 좀 더 한 발 벗어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트리트먼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놉시스와 트리트먼트가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만은 사실 트리트먼트는 대본이랑 엄청 가까운 사이고 시놉시스는 저기 구상이랑 엄청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다리가 있다면은 우리가 구상에서 시놉시스까지는 다리 없이 건너가지만은 시놉에서 트리트먼트를 건널 땐 다리를 건너서 건너가고 네. 트리트먼트에서 대본 건너갈 때는 또 가깝거든요. 거기서 네네. 의외로. 아, 네. 그래서 시놉과 트리트먼트는 굉장히 달라요. 같은 네. 글, 뭐 같은 한글 파일에서 우리가 쓴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둘은 트리트먼트와 대본 사이보다 오히려 더 멀다. 그쵸. 시놉시스와 트리트먼트는 네네. 더 멀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트리트먼트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구상에서 시놉시스까지 가는 거는 같은 나라에서 이동하는 거고 그렇죠. 서울서 부산이죠. 시놉시스에서 트리트먼트로 가는 거는 아예 다른 나라로 그쵸. 다른 가는 거라도 나라로 그쵸. 이동하는 거죠. 그쵸. 네. 맞아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었어요. 저는 트리트먼트를 쓸 때 네. 합평 수강생들 분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트리트먼트를 쓸 때 툭툭 나오는 대사들이 있어요. 네네. 그거는 꼭 그 트리트먼트 쓸 때 뭐 시퀀스별로 하나 써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네네. 근데 저는 하나 두 개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네네. 트리트먼트를 쓰다가 툭툭 나오는 대사들은 반드시 적어놔라. 적어놔라. 예. 예, 저는 경험상 그 대사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래요. 오. 네. 네. 그래서 그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장면을 상상하고 했을 때 딱 그때 처음 나오는 대사들이 결국 내가 이것을 장면으로 했을 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나. 네네. 그래서 그런 약간 저만의 미신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네네. 뭐 한 개, 두 개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네네. 많이 적어라라고 네네. 하거든요. 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적어두세요. 나중에 꼭 써먹습니다.
네네. 네.